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가장 아무래도 좀 끝물 얘기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마지막 채용 SK하이닉스의 메인터넌스죠. 설비 관리 직무 이거 면접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핵심 기출 34가지 질문으로서 준비를 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비관리 면접관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분들이니까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즉 현장 근무가 가능하신 분인지, 물론 현장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가장 많이 지원해 주시겠지만, 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뭐 쉽게 쉽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 두 번째는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베테랑이신 분들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실수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 다음에는 이 업무가 사실 뭔가 되게 새로운 업무는 아니잖아요. 계속 무엇인가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본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태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특히나 경력직이신 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오실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면접관은 뭘 보고 뽑는가라는 관점에서 요 세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검증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의도도 모른 채 예상만 하면서 그냥 준비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있죠. 그래서 뭐 지원자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자분이 이야기를 듣는 평가자분이 계신데 면접을 잘 보시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평가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면접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데,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면접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착각이죠. 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지원자를 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평가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답변을 준비했는지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길어질 수 있고 초점도 흐려질 수 있고 무엇보다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제발 답변을 만들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만들었고 최근에 기출 경향 넣었고요. 그다음에 임원과 실무진의 관점도 넣었고 그다음에 질문별 정확한 답변 구조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까지 제가 담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 직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메인터넌스 설비 관리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그다음에 라인 운영 대응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시면 항상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 다시 한번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 그 질문을 받으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시라고 제가 미니 직무 분석이라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구체적인 직무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탭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직무 분석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다시 면접이니까 한번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설비 관리 직무는 무엇입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의 장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점검하고 예방하고 복구하고 개선한다. 즉, 이 장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죠. 그 다음에 점검이라고 하는 차원은 예방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럼 복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그냥 설비 고치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한 대의 장비라도 멈추게 된다. 여러분이 일을 못 하셔서 멈추게 된다면 곧바로 수율 저하, 생산 지연, 결국에 이게 무엇입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레시피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내야 될 어떤 조리 기구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비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장비 상태를 미리 관리해야 될 거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원인을 분석해서 항상 나오죠. 재발을 막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한 세 문장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세 문장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요걸 또 합쳐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키워드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량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집어넣었다고 여러분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래서 뭘 정리해야 됩니까? 역량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량은 보통 여러분이 질문에서 그날 면접에서 한 세네 개 정도는 말씀하고 오실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역량도 한 세네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기나 진공, 센서 등 원리에 대한 이해, 이건 이제 뭐 교과목 수업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게 논리적 사고력이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땐 이런 방법 쓰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적용시켜서 성공시켰다. 라고 하는 이런 플로우,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부서들과 같이 아마 생산 쪽이랑 같이 연관돼서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 장비를 이렇게 제공해준 장비 업체와도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소통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 책임감, 끈기, 안전의식 등 이렇게 역량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소재가 있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재를 여기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간다 하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직무 분석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내 경험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요것을 가지고, 요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면접 답변 하나하나씩을 대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즉, 메인터넌스는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 수리가 아니라 라인을 멈추지 않게 하는 엔지니어링 역할.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일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장비가 멈춰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굉장히 경쟁력 높은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미친 듯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이건 진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는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기구가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엔 무엇을 하자? 직무 분석을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놨으니까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더 뎁스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줘야 돼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인성 질문입니다. 인성 질문은 16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이거는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답변 포인트, 요걸 좀 정리해 놨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인성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죠. 자기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소개는 뭐 무조건 나오는 것이고 혹시나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말씀하실 예고편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키워드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좀 꼽아봤는데 뭐 기술, 뭐 성실형 엔지니어다. 또 꼼꼼해야 되겠죠. 현장에 적응 잘해야 되겠죠. 문제 터지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멈추지 않는 설비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키워드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키워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를 한번 좀 뽑아보시고 자기소개는 제일 처음에 하지만 제가 언제 만들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라. 왜? 여러분이 어떤 답변들을 하셨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뽑으셔야 되니까 마지막에 만드셔라. 자기소개는 무엇이 중요하다? 비언어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너무 이 내용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내용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처음 면접관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는 한번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할 말과도 또 연관되니까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한번 내가 만들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원 동기죠. 그러면은 왜 우리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너무 좋은 시점이죠. 하이닉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1등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 사업이잖아. 무엇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산업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다음 니네는 글로벌 기술 리더잖아. 1등이죠. 그 다음에 설비 안정성이 결국에는 글로벌 기술 리더로 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되잖아. 즉, 여러분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설비 안정성이 중요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글로벌 기술 리더로 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설비 안정성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 라인 가치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직무에 대한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한 약간 의미 부여를 조금 해주세요. 의미 부여. 그 다음에 이제 요 직무에 대한 부분을 왜 하이닉스에서 할 것인지니까 여기에다 이제 SK 하이닉스인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요즘 워낙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되게 좀 깊이 있는 기업 분석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때 당시 면접 보러 가시는 그때 당시에 핵심 이슈들 아마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실 경우에 이제 내년도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무 선택 이유죠. 직무 지원 동기인데, 이제 요건 이제 2번은 회사 지원 동기 위주다. 요건 직무 지원 동기 위주인데, 사실 설비 관리 쪽은, 뭐, 뭔가 좀 명확하죠. 설비 쪽에 경험 있으신 분들,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가시니까, 사실 이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이 중요하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례. 내가 과연 무엇이 있길래 설비 관리를 가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한다, 데이터 기반의 점검을 잘한다, 손으로 직접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의 여러분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나는 설비 관리 직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과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도 좋고요.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동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보수적으로 간다면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나는 뭐 편하게 가겠다 하신다고 하면 SK 하이닉스인지 왜 내가 설비 기술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기술직 분들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거 경험이 당연히 있고 근거 역량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서류 전형에서 뽑혔는지 있죠. 저는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면접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본인은 회사에서 왜 뽑았을 것 같아요? 본인을 회사에서 왜 뽑았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스펙이 좀 예쁘게 봐준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과 3번에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과 6번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업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를 할 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뭐 사실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루틴화 시킨다. 뭐 기준점을 체크한다. 뭐 목표를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만의 일반적인 이런 키워드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제보다 한 단계 더 개선하려고 하는 뭐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나는 데이터 기반의 자기 피드백을 한다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즉 어떤 걸 써두셔도 좋고 무엇보다도 나는 실제 그런 것들을 해봤다라고 하는 근거 경험 역시나 사례로 뒷받침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은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이 걱정하는구나 라고 파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문의 형태는 힘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포기했던 경험, 끝까지 해결 못했던 경험이 아니죠. 결국엔 앞단에 무슨 힘든 걸 다 갖다 붙이더라도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결국에는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잘 찾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스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워드는 뭐 책임감을 갖고 했다. 뭐 끝까지 했다. 아니면 협업으로 했다. 그 다음에 불량률을 감소시키려고 했다. 포기 대신 개선했다.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직무 소재 있다.
여러분이 나 이 이야기는 꼭 면접장 가서 무조건 할 거야 라는 소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셔서 그걸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6번 같은 경우는 실수죠, 실수. 실수나 실패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실수했는데 도망갔다. 실수했는데 묻어갔다. 실수했는데 무시했다. 이러진 않을 거죠.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 그리고 단순히 보고, 듣고, 배웠다라고까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실수지만, 실패지만 성공 경험을 또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경험 이퀄 다 성공 경험입니다. 솔직하게 보고했다. 아니면 복귀했다. 아니면 무엇인가 개선했다.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실수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다. 되풀이하지 않았다. 재발 제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성공한 경험 얘기해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성공했던 거 얘기해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성공했던 거 얘기해봐. 실수했지만 결국에 성공했던 거 얘기해봐. 다 경험은 뭐다? 성공 경험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소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7번까지 갈까요? 7번은 뭡니까? 팀 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떻게 했니? 어떤 방식으로 조율했니? 팀 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갈등이죠. 갈등은 외우세요. 이건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외우냐? 경, 공, 제, 조. 경은 뭐예요? 경청해야죠.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일단 들어야 되겠죠. 공은 무엇입니까? 들으면서 뭐예요? 공감하는 척 해야죠. 공감하는 척 합니다. 나 뭐합니까? 내 하고 싶은 얘기 해야죠. 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신에 그냥 의견 제시한다기보다는 이 의견에 힘을 얻으려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나 뭐합니까? 조. 네 의견, 내 의견 조율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공제조 외우세요. 갈등은 뭐다? 경공제조다. 경청하면서 공감하는 척하고 내 의견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조율한다. 어떻게 했어? 일단 쟤는 왜 저러는지 상대방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 이야기도 제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 조율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 협업 잘해가지고 뭐 생산성 회복했습니다 등등. 그래서 어떤 갈등이다라고 딱 제시할 수 있고 무엇인가 잘 안 맞아. 무엇인가 잘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건 갈등이구나. 경공제조로 풀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또 나누자면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설득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까지 이러면 너무 사람이 딱딱해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양보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두 가지거든요. 업무적인 상황일 수 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일 수 있고. 근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 이건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게 뭐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저쪽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야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보고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율하자.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뭐 때론 뭐 손해도 본다, 희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경험을 봤고요. 그다음 8번은 무엇입니까?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죠. 성격의 장점과 단점. 근데 이걸 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주변에서를 넣어버리면 또 여러분이 진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서로 친구 간에라도 너는 이게 좋고 이게 안 좋다 이러면 싸움 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어떤 페이크에 속지 마십시오. 장점과 단점은 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연관된 부분을 장점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업무에 치명적으로 영향 주지 않는 단점이 그나마 좀 낫겠죠. 뭐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서 뱅뱅 돈다라고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장점은 꼼꼼한 게 좋겠죠. 끈기 있는 게 좋고 책임감 있는 게 좋고 단점은 뭐 꼼꼼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건 단점이 아니죠. 언제 단점이 돼요? 속도가 느려질 때 단점이 되죠.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격상 장점의 사례가 필요하고요. 성격의 단점은 사례가 필요하진 않아요. 보완하려고 한 노력만 잘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죠. 현장에서는 협업이 필수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냐. 즉,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냐라는 거죠. 난 먼저 소통한다. 아니면 뭐 공유한다. 늘 피드백을 준다. 아니면 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네가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 어린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럼 나이가 되게 많은 분과 협력해야 될 수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때는 먼저 다가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쌓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상사 시리즈죠. 상사의 지시가 부당해? 비합리적이야? 그렇다면 너 어떻게 행동할래? 예, 아니면 어떻게 행동했니? 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하셨던 거 얘기하시면 되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정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또 뭐예요? 지시가 부당해? 비합리적이야? 이건 뭐예요? 역시 갈등이네. 갈등은 뭐예요? 경공체조.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상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 있겠다 인정은 해줘. 그다음 뭐 합니까? 근데 정말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느끼면 내가 객관적인 무엇인가 근거를 들어서 이건 좀 그런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하겠다. 다 풀리죠. 경공제조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대답이 뭐냐면 상사니까 무조건 따르겠다? 말이 됩니까? 이 상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시를 받으면 일단 여러분이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확인 절차를 갖는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걸 경공제조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질문 이제 안전수칙이죠. 안전수칙을 어기는 동료를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경공제조로 풀 수 있겠네. 갈등이잖아요. 얘 이거 왜 안 지키지? 바보 아니야? 이상한데?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안 지키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그럼 얘가, 난 몰랐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역시 경청한다. 아, 너 몰랐구나. 아, 너 뭔가 실수했구나. 아, 너 모르고 있었구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야, 큰일 난다, 이거. 그리고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제시하든가,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큰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라든가. 그렇게 조율해야 되겠죠. 이 조율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의 답변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뭐다? 갈등이니까, 그럴 때는 계속 경, 공, 제, 조를 하자. 어떤 갈등이 느껴진다,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할 때 도망가지 말고 일단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데 공감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내 얘기를 해야 저쪽도 듣겠죠. 그래서 경공제조로서 푸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갈등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앞단에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갈등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12번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질문은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취미, 그 다음에 뭐 특기 같은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회사에 오시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궁금해 한다라기보단 생산성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루틴화된 운동, 뭐 산책 기록 같은 여러분 평소에 취미 활동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뭐 해소하는 방법을 뭐 희한하게 만들어서 면접관의 주목을 끌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능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3번이 이제 좀 어떤 상황 판단 문제죠. 회사와 개인의 목표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냐. 그래서 이건 좀 죄송하지만 정답을 조금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우선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왜냐면은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회사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목표나 개인의 어떠한 이득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기보다 그래도 조금 더 희생하면서 이쪽을 따르려고 하는 걸 회사는 조금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 하셔도 좋은데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면접에서 이야기하시면 좀 불리하니까 회사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전 답을 정하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사실 요런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례. 그래서 뭐 보통 희생하거나 아니면 배려하셨던 그런 사례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가치관 중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사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면접장 가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인재상이나 어떤 기업의 핵심 가치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쉽지만 여러분이 좀 놓칠 수 있어서 그런 거 놓치지 말고 가시라고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뭐 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 같은 거 말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내가 의도적으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언급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풀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번에 입사 후 5년 뒤, 사실 저는 뭐 몇 년 뒤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콕 집어서 몇 년 뒤에 뭐 하는 게 좋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즉, 포부죠. 포부는 메인터넌스 엔지니어로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성장하고 싶나요? 라는 겁니다. 성장에 있고 싶나요? 성장하고 싶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요걸 바로 5년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것과 약간의 중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걸로 빼시면 되겠죠. 일단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적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인 적응하겠다. 그 다음에 맡으신 장비 완전하게 이해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좋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경험치가 쌓일 테니까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주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리더의 역할을 조금씩 갖추는. 그래서 단순한 이제 업무로서의 오퍼레이터에서 조금씩 이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회사에서는 뭐 역할이 좀 제한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범위에 있어서는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모습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할 말이죠. 마지막 할 말은 제가 아까 앞단에서 자기소개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뭐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보기 위해서 일단 좀 요걸 지우고 일단 마지막 할 말을 자기소개랑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할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제가 이제 작성한 거는 뭐냐면 뭐 멈추지 않는 설비, 안전한 라인, 뭐 성실 책임 끈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면접은 이제 끝났어요. 사실 여러분이 요 포부 앞단에서 이제 면접은 끝났고 이제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해라 약간 요런 차원이긴 한데 그럼 여러분은 또 무엇인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사실 면접관이 여러분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약간 좀 임팩트를 남기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 요 자기소개 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제가 마지막에 만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키워드를 제시를 해놓으면 그다음 마지막에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수미상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좀 멋있게 아니면 나름대로 키워드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걸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지원자는 맞다. 그거 하고 싶다고 했던 지원자지?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또 완전 다른 거라기보단 여러분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아니면 여기 면접장에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면접은 16가지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더라도 다른 어떤 질문이 나오면 적용 가능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부터 뽀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무 면접은 사실상 이건 정답이 있는 거죠. 직무 면접도 18가지 질문만 제가 뽑아봤는데, 정답이 있는 질문은 무엇이 중요하냐? 구조가 중요해요. 즉, 어차피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정해져 있죠. 그럼 최대한 일단 맞춰야 될 것이고, 맞추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플러스 알파로 전해서 면접관에게 넌 빵점이다. 난 널 떨어뜨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 질문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또 이걸 한도 끝도 없는 걸 계속 준비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하고요. 일단 인성 면접 질문은 내가 100점을 맞는다. 직무 면접 관련된 질문은 그래도 80점? 못 받아도 50점은 맞겠다. 반타작은 하겠다. 왜냐하면 면접까지 오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런 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서 일을 잘하는 기술직이 기술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50점 받자 이런 생각으로 대신에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만들어 줄 때는 정성껏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정성껏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일단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지원하신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냐? 제일 처음에는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보통 이거에만 좀 머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아까 살을 붙이자 그랬죠. 살. 요 살을 붙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중에 핵심 업무는 무엇이다. 그리고 이 업무를 잘하면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직무가 단순히 설비, 장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서 결국엔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이끄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여러분이 나는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전체를 간단히 구분해 본다면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 8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정의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에서는 뭐 8대 공정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난 전공정, 중공정, 후공정 이런 식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도 어차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난 이 다음에 뭘 얘기할 거냐?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공정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끌고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걸 좀 갖고 가세요. 물어보지 않더라도 메인트 직무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공정 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럼 일단 여러분이 공정별 장비 의존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따지셔도 좋고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공정, 거기에 따른 장비, 이렇게 갖고 가시면 훨씬 더 대답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시면 포부를 만드실 때도 조금 더 구체적인 포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꼭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꼭 공부하셔야죠.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장비를 정해 놓으면 4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비를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습은 하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4번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 했을 때 그것만 맞추지 말고 뒤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더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볼까요? 5번은 진공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게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깨지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줘야 될 거고 대응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나는 어떤 역량이 있다.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공합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떤 부품들이 이루고 있냐? 공합의 원리, 주요 부품, 이 역할. 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상 신호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접근 순서. 즉, 이러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는 사실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알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떴어요. 그럼 데이터로 확인하겠죠. 그럼 어디가 문제인지 가설을 세우겠죠. 그게 맞는지 점검할 것이고, 맞았어요? 조치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재발 방지. 이 플로우를 생각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관련된 근거 경험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이 된다. 그럼 단순 수리 외에 어떤 방식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을까? 사실 동일한 고장이 계속 반복된다면 설비 관리 엔지니어로서 역량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뭐 이렇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이유는. 절차는. 원인 분석하죠. 가설 검증하죠. 조건 조정해서 결국엔 표준화시킨다. 7번과 8번은 똑같은데 7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8번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절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많이 외우시는 PM이죠. PM은 왜 중요하냐?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냐? PM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효과는 결국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고장이 나버리면 멈춰버리니까 손실이 크죠. 그럼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나는 PM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뭐 이런 거 이제 BM이기도 한데 BM에 관련된 일들을 PM 쪽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식으로 나는 늘 예방 점검하겠다는 식으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여러분이 업무에 처했을 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 지식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니까 좀 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연속해서 보시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개선해야 되냐. 그럼 업타임 관점에서 사이클 타임을 개선해서 분량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정해져 있는 원칙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사례 위주로 풀어 나가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비가 고장났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장비는 뭐 안전이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알람 코드, 그다음 로그 데이터 조회해서 조건을 변화시켜서 뭐 최근에 작업까지 봐서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는지 역시나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실 때는 협력사분들이나 다른 부서랑 함께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겠냐? 라고 할 때는 일단 빨리 현황을 공유해야 되겠죠. 근거 기반으로 설명해서 결국에 해결책 합의한다. 그래서 이것도 경공제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공감하고 그게 이제 현황 공유가 되겠죠. 그럼 나도 무엇인가 기반으로 설명하고 결국에 해결책 조율한다.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하면 이퀄 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 수칙은 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디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 가시면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안전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거죠. 점검하는 거고. 실제 그랬던 사례 있으면 그런 사례. 그래서 요 안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늘 지키는 어떤 루틴화된 사례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통 안전 규칙을 좀 약간 경시 여기고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하시고 좀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설비 관리 중 품질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중요하냐? 당연하죠. 이건 설비 상태가 안 좋으면 공정 결과에 품질이 직접적으로 영향 주니까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서 내용을 만드시면 여러분의 역량을 또 어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4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사실 뭐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뿌린다면 일단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표준 작업서를 봐야 될 거고 안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로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입되면 오늘 뽑혀서 내일 입사 투입시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플로우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6, 17, 18은 약간 좀 포부? 아니면 미래의 여러분들의 역할의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라.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 트렌드 중에서 메인트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는 뭐냐?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이다? 메인트 역할도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겠다. 이런 내용 하나 준비해 주시면 포부 때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AI 기반의 PM 기술을 들어본 적이 있냐? 원리는 뭐냐? AI는 이퀄 뭡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 지가 패턴을 분석해서 고장을 예측해 지가 조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가시면 좋고, 그러니까 18번에 요게 필요하죠. 그럼 얘가 이제 예방 PM을 할 거잖아. 그럼 너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즉 앞으로 메인트 직무가 자동화 지능화되면 엔지니어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냐? 단순 작업이 감소하겠죠. 그럼 나는 얘를 잘 분석해야 될 거야. 의사결정을 조금 더 잘해야 될 거야. 그래서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단순한 일을 얘가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하는 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지? 조금 더 업무가 강화되는 건 무엇인 거지? 예,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가시고 역시 이 부분도 뭐 포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에 대한 질문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외우셔야 되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좀 절차가 많죠.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라는 거. 그다음 미래의 역할이 약간 좀 변화될 건데 어떻게 할래 등의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가지 질문부터 먼저 푸신 다음에 답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플러스 알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말씀하실 때 뭐가 중요하다? 구조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다른 사람 대비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메인트 직무는 안 보이는 곳에서 24시간 공장을 멈추지 않게 지키는 엔지니어의 자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머릿속에 직무에 대한 걸 투영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시면 좋고, 그렇게 답변을 만드세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밑에다가 준비해 놨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산직은 심플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면접장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역량이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역량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잘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 아까 제가 앞단에 있어서 요거죠. 이 질문들에 대한 면접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한번 파악해 보셔서 답변도 만들어 보시고, 면접도 잘 보셔서, 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무시무시합니다. SK하이닉스. 꼭 원하시는 하이닉스에 들어가셔서 멋지게 직장 생활 하시고 좋은 반도체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